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이가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려워하는 4가지 이유, 이런 이제 제목인데요. 며칠 전에 펜앤마이크 방송도 있지만 이제 신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렸어요. 똑같은 제목이에요. 이재명이 신진우 판사를 이제 두려워하는 4가지 이유. 거기에 보면 이제 정혁진 변호사나 그다음에 원영섭 변호사, 또 여러 평론가들, 송국건, 이런 데 평론가들이 쭉 인터뷰를 해가지고 4가지 이유 이렇게 쓴 기사가 있습니다. 저 재미있게 봤는데, 저도 이제 신진우 판사인데 저 재판을 2년 가까이 받았어요. 그때 김만배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의회 의장했던 최윤길, 이분이 제 의뢰인인데, 최윤길 이분이 40억을 약속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고 40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신진우 부장이 2년 가까이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재판 진행 스타일이나 이걸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사도 재밌게 봤고, 또 제 경험담을 보태서 진짜 왜 이재명이가 기를 쓰고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려고 하는지, 서울로 옮겨달라고 병합 신청 했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이화영이도 아마 신진우 부장판사를 바꿔달라 기피 신청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잖아요. 좀 있으면요, 이재명이도 신진우 판사 바꿔달라고 또 기피 신청할 겁니다. 이재명이 합니다. 시간도 끌고.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아마 기각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재명 측은 아마 이제 특히 이재명이는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알레르기 반응 정도로 피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요걸 종합적으로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신진우 부장을 일단 신진우 부장이 어떤 분이냐, 누구냐,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신진우 부장은 이제 75년생이 나이 어려요. 75년생이에요. 1975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 나왔어요. 서울법대. 그다음에 사법고시도 빨리 된 편이죠. 32기입니다. 32기. 연수원 32기. 제가 28기니까 4년 뒤고 75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법조대관에 보면 취미는 검도라고 돼 있어. 검도. 야, 그게 모습만 보면 좀 호리호리하게, 약하게, 부드럽게 보이는데, 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재판 스타일은요, 제가 잘 알죠. 절대 적극적으로 개입은 안 해요. 개입은 안 하고 차분하게 들으면서 원칙대로 처리합니다. 정인신문 할 때 끼어드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정인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남욱이나 유동규 씨나 정인신문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끼어들질 않아요. 차분하게 그냥 지켜봅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원칙대로 처리하는. 그 다음에 형량은 높기로 소문나 있죠. 보통 교도소 가면 형량, 판사들마다 형량이 어떤가 막 교도소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너 어느 판사인데 뭐 어떤 자, 형량은 세기로 유명하다. 뭐 이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왜 기를 쓰고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려고 하는가? 저는 4가지로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바로 이화영에 대해서 중형을 때린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죠. 뭐 이화영에 대해서 중형을 때리면서 이제 800만 불이 아니 그냥 이재명 방북 대가로 300만 불, 그다음에 500만 불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 스마트팜 전부 이재명하고 관련해 가지고 800만 불, 이게 북한에 뇌물로 간 거다. 이렇게 사유를 다 이미 판시해 버렸잖아요. 김성태 판결이나 이화영 판결이나. 근데 이재명이나 이쪽은 이화영이한테 뭐 보고 안 받다, 이거는 구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800만 불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쌍방울이 이제 자기 사업하려고, 자기 주가 조작이나 자기 대북 사업하려고 이게 그냥 보낸 거지, 아예 경기도나 이재명하고 이게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신진우 부장이 판결해 보면 그거 아니야. 쌍방울이 800만 불 보낸 거는 쌍방울이 개인적인 사업, 주가 조작 이게 아니고 아니 경기도 걸 스마트팜에게 500만 불을 대납하고 이재명이 방보울에 300만 불을 대납한 거야. 이렇게 이미 판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쟁점이 좁아지죠. 왜? 이화영이가 이제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냐? 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이제 그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나 여러 개의 문건을 보고 알았냐 몰랐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이재명 재판은. 근데 이재명이 재판은 뭐 할 게 없죠. 왜냐하면 이게 꼭 이재명이 알았냐 몰랐냐면 따지면 되는데. 근데 뭐 김성태의 정원, 그다음에 그 안부수 정원, 그다음에 이화영이가 검찰에서 변호인 입하에 2번 진술한 거 지금 번복하지만 그 정원, 그다음에 신명섭이 위정으로 기소됐죠.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이 수차례 북한에 보내고 보고한 거 너무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신진우 부장이 이미 김성태, 이화영을 자기 유죄로 중형 때리면서 사실상하게 이재명에 대해서도 판단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도저히 못 빠져나가잖아,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이게 길을 쓰고 신진우 부장을 이게 그 내년에까지 끌어가지고 바뀌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서울로 옮기든지 이랬는데 실패한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라뭐니 해도 이게 이화영과 그다음에 김성태에 대해서 유죄, 중형 이게 그 첫째 이유다. 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첫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2번째 또 이게 피하려는 이유를 보면요. 옛날에 그 신진우 부장이 그 은수미를요. 은수미를 이게 법정 구속 2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공포가 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정도 되면 1심, 2심에서 이게 그 유죄가 나와도 에이, 뭐 내가 이게 대표인데 국회의원인데 민주당이 대표인데 대선주자인데 설마 이게 뭐 법정 구속을 하겠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조국이도 그랬잖아. 조국이도 이게 뭐 유죄가 나와도 1심, 2심 법정 구속 안 했잖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모든 사건은 이름 이게 떼고 이름 이게 가리고 선고하면 되죠. 이재명이 만약에 1심에 쌍방울 대북 송금이 신진우 부장이 유죄를 선고한다. 그럼 이게 징역은 얼마 나올까요? 한 110억의 뇌물이다. 그러면 이게 징역 20년에서 25년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도망 안 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징역 20년 살래? 도망갈래? 안 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신진우 부장이라면 바로 이게 법정 구속합니다. 징역 20년을 법정 구속 안 한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징역 1, 2년이야 도망 안 갈 수 있지만 징역 20년을 도망 안 간다? 이재명이 옛날에 도망간 적 2번 있잖아요. 한 번에 도망간다고 뭐 여자 집에 숨어 살았다고 김부선 씨가 폭로했죠. 여자 집에. 또 이게 그때 형의 신분증까지 형 걸 부정하게 이용해가지고 이게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겁이 엄청 많은 놈이 이재명입니다. 징역 20년에 도망 안 갈까요? 그러면 이게 신진우 부장이 선고하면 FM대로 은수미처럼 법정 구속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피하려고 그 공포가 있는 거지. 은수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2번째 이유다. 법정 구속의 공포. 이게 2번째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그 바로 이제 대장동 김만배하고 최윤길 의장 재판을 해가지고요. 신진우 부장은 이게 이재명의 본질, 대장동 사건의 본질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재판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대장동 재판을 이게 김만배 씨 2년 가까이 모든 정인을 다 불러서 한 100명 가까이 다 심리한 게 신진우 부장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기로 김만배는 2년 6개월 실형. 그 다음에 제가 맡았던 우리 최윤길 의장은 4년 6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물론 법정 구속은 안 됐지만 그때는. 제가 이게 맡아가 법정 구속 됐으면 저도 개망신인데 법정 구속 면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신진우 부장이 이재명의 모든 대장동부터 모든 그 비리나 행태를 이게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가 이런 놈이구나. 참 이게 부패한 놈이구나.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최윤길 유죄 넣어버리잖아. 이 말은 이재명에 대해서도 아예 범죄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까지도 잘 알잖아. 제가 알기로 이재명을 가장 잘 아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5손가락 안에 저는 1, 2등 안에 신진우 부장이 들어간다 봅니다. 신진우 부장이 이재명에 대한 일타 강사입니다. 일타 강사. 왜냐하면 유동규 씨도 잘 알겠지만, 유동규 씨도 이재명의 본질을 알겠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은 또 모르잖아요. 대장동은 잘 알지만. 그런데 신진우 부장은 대장동 재판을 2년 했고 100명의 정의신문을 넘게 했다니까.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도 2년 이상 했잖아. 그러면 이재명의 본질 모든 걸 제일 잘 알지. 왜? 모든 기록과 정의신문 다 했으니까. 아마 우리나라에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서 신진우 부장만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제 없잖아요. 다 두 개를 동시에 재판했으니까. 대장동과 대북 송금을.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미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대장동부터 이미 범죄자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저는 세 번째로 김만배의 최윤길 유죄. 이게 대장동 사건과도 신진우 부장이 유죄를 때렸다. 그러면 이재명의 추악한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이유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재명에게 신진우 부장 피하려는 이유가 신진우 부장은 이제 그 집중심 내에서 신속한 재판하기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쪼개기로 분리 선고할 정도로 신속한 재판의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 이재명은 큰일 나죠? 이재명은 3년간 시간 끌어서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데 신진우 부장 보세요. 김성태 판결을 쪼개서 분리했잖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김성태 재판 중에 횡령 배임은 나중에 하자. 급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뇌물 준 거하고 이화영, 그 다음에 북한에 송금한 걸 빨리 날마다 일주일에 매일 이틀마다 매일 심리해가지고 신속하게 결론 내려버렸잖아요. 이게 이재명한테는 치명적인 거예요. 왜? 이재명이는 시간 끌기거든, 전략이.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재판도 우리 일주일에 한 3-4번 해가 빨리 끝냅시다. 이럴까 싶어. 지금 이재명이 안절부절입니다. 그러면 이게 난리 나거든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지. 지금 이재명이가 서울로 보내달라가 시간을 좀 끌었는데 원래는 이제 재판 날짜가 잡혔거든요. 준비 절차 한 2-3번 하고요. 심리가석에 신진우 부장이 빨리 합시다. 우리 내년에 내 2월이니까 하고 가겠다. 이러면 이게 이재명으로서 난리 나잖아요. 빨리 끝내면. 특히요. 신진우 부장이 책임감이 있는 게 이화영 재판, 이화영이가 시간 끌었잖아요. 원래는 이화영이 거들 작년에 10월달, 11월달에 끝낼려 했거든요. 근데 이화영이가 기피 신청하고 막 시간 끌었잖아요. 그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진우 판사 당신이 1년 더 줄 테니까 남아서 마무리해라 했는데 그때 신진우 부장이 그걸 흔쾌하게 오히려 먼저 요청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흔쾌하게 동의하면서 오히려 신진우 부장이 대법원에 이화영 재판은 내가 끝내고 가겠습니다. 1년의 시간만 주십시오. 이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내년 2월까지도 끝낼 수도 있고 빨리 하면 왜 매일 했잖아. 김성태 매일. 아니면 이게 다시 신진우 부장이 조희대 대법원장께 1년만 더 주십시오. 내가 이재명이 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 더 주 4년 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그 사람들이 4년 넘게 있었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마 어떻게든 신진우 부장이 빠른 심리, 신속한 재판, 집중 심리에서 신속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이게 책임감 있게 내가 끝내고 가겠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죠. 치명타.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든 신진우 부장을 피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이제 이재명이 완전히 신진우 부장 판사를 저승사자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첫째는 이제 김성태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 중형 선고했다. 두 번째는 은수미를 법정 구속할 정도로 원칙적으로 형량도 세고 원칙적으로 간다. 세 번째가 이제 김만배하고 최윤길 재판해가지고 이재명의 추악한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그 신진우 부장은 워낙에 집중심이 신속한 재판 의지나 자기가 맡은 사건은 끝내고 하는 책임감 이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를 쓰고 시간을 어떻게든 이렇게 끌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기를 쓰고 지금 이게 탄핵은 못 하겠죠. 지금 개딸들은 신진우 판사 탄핵해라. 탄핵해라. 근데 이거 탄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탄핵하면 이게 나라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신진우 판사 탄핵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 봅니다. 결국은요, 이재명에게 어떻게든 신진우 판사를 피해 가려고 해도 우리 사법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이재명이는 아마 신진우 부장판사가 저승사자가 되지 않을까. 저승사자가. 왜? 이화영이 김성태가 유죄인데 이재명이가 무죄가 나올까요? 저는 안 논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 배심 판사들, 주심 판사들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의 그 사법적 무덤이다. 이재명의 그 사법적 무덤은 이제 그 수원지방법원이 된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서울에서도 위정교사와 공직선거법 이게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중형이 왜 서울 거는 배지는 달아놔도 100만 이상 나오거나 집행유예만 넣어도 배지는 달아놔도 뭐 징역 20, 30년 당장 노는 건 아니잖아요. 위정교사하고 선거법은. 물론 이게 백현동이나 뭐 다른 거는 다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중형 구속은 아마 수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 신진우 부장 이분이 정말 사법부 판사의 원칙적인 전형적인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판사가 이래야 돼요. 그 33부의 김동현 대장동 맡고 있는 김동현 위정교사, 그다음에 선거법 맡고 있는 한성진 이런 판사들도 좀 신진우 부장에게 보고 배우십시오. 어떻게 똑같은 판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판사가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 신진우 판사가 저는 가장 FM적인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신속하게 이재명을 재판에서 반드시 법정 구속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